우리나라 서해 바다는 세계적으로 탁도가 높기로 손꼽힙니다. 인근 유역의 강들이 쏟아내는 엄청난 토사가 연간 수십억 톤에 달하고 얕은 수심과 강한 조류는 퇴적물을 계속 휘저어 올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서해 해수를 하루 20만 톤씩 빨아들여 부유물과 미생물, 나아가 염분을 100%에 가깝게 제거하는 초대형 바닷물 정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내부에서 한 사내가 정체불명의 밸브를 열어 정수된 물을 직접 시음하죠. 황토처럼 탁하다고 하여 황해라 불리기도 하는 서해 바닷물. 이렇게 마셔도 되는 걸까요? 네, 먹어도 됩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서 생산된 물은 정수기에서 나온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면 너무 깨끗해서 배탈 날 수도 있습니다. 대지 면적 13만 841제곱미터. 이곳 초대형 바닷물 정수기를 상공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지하에 조성된 거대한 원수저류조.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장쾌하게 들려오는데요. 하루 20만 톤의 서해 바닷물이 유입구를 통해 그대로 쏟아져 흘러드는 중입니다. 여긴 설계상 축구장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사각박스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요. 원래는 지금 보시는 생산 수조처럼 기둥만 세워진 개방된 형태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후 내부에 도류벽이라 불리는 칸막이를 설치, 물이 지그재그로 돌며 빠져나가도록 했죠. 그렇지 않다면 물고인 거대한 웅덩이가 되어 유입구와 유출구 쪽에 수질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그냥 바닷물이에요? 네, 바닷물입니다. 100% 바닷물. 취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면 플랜트로 이송되게 되는데 여기에 물이 저장이 됐다가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수된 물은 사실 공업용수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보다 훨씬 더 고순도인 건 그래서인데요. 공업용수란 공장 및 사업장에서 제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물로 품질과 설비 보호, 안정성을 위해 불순물이 최소화돼야 합니다. 앞서 초대형 바닷물 정수기라 불렀던 이곳 시설의 정식 명칭은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플랜트. 대산임해 산업지역은 정유, 화학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화학 반응 유도를 위한 공정용수, 고온, 고압 설비를 시키는 데 필요한 냉각수, 증기 생산 목적의 보일러 급수 등 물이 공정 전반에 걸쳐 지속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이곳 충청남도 서부권은 반복되는 가뭄으로 물 공급 불안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9년 입찰 공고를 내어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은 이를 하루 20만 톤 끌어와 10만 톤의 깨끗한 물로 바꾸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해수담수화 상용시설로 탄생시켰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4만 5천 톤짜리 설비가 있으나 현재 설비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광양 공장 내에 3만 톤짜리가 있는데 공장 자체 용수로 쓰는 거기 때문에 상용화된 설비는 할 수가 없고 이게 저희 국내 최초의 상용화된 담수화 플랜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저 멀리 있는데 어떻게 이곳 고지대까지 물을 끌어오는 것일까요? 서해 앞바다와 석유화학단지를 전면에 두고 그 배후에 자리한 해수담수화 시설. 이 장면을 보고 있자니 떠오르는 궁금증인데요. 지난 2021년 서산 해안에 갑자기 250톤급 대형 해상 크레인이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길이 10m, 무게 1.8톤의 관을 들어올려 바다에 투하하는데요. 이 황갈색관은 GRP관이라 불리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배관입니다. 금속관과 달리 녹슬지 않아 해수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죠. 뒤이어 2인 1조를 이뤄 바다에 뛰어드는 잠수사들. 이들은 먼저 해저 바닥을 준설한 곳에 관이 정확히 위치하도록 확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고는 관 몸통 견인고리에 레버블록이라는 장치를 장착, 관들을 끌어당겨 결합하는데요. 이렇게 해저에만 280m의 관을 매설하고 나면 그 끝에 커다란 취수탑을 설치할 차례. 이물질과 퇴적물 등을 차단하고 일정 수심에서 안정적으로 해수를 빨아들이기 위함이죠. 취수탑은 총 무게 358톤, 높이는 8.6m에 달해 완성체를 운반하거나 인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의 블록으로 나눠 수중 거치 및 조립을 수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가장 큰 난관은 구조물의 무게도 부피도 아닙니다. 바로 50cm에 불과한 서해 바다의 혼탁한 수중 시야입니다. 이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과정에서 하상에 퇴적된 뻘들이 부유를 하게 됩니다. 시야 자체가 얼마 나오지가 않아요. 잠수사들은 항상 천천히 안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해저 취수관로와 육상관로 6.58km를 통해 운반된 서해 바닷물. 이곳 전전처리 시설에서 첫 번째 여과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특이한 건 탁한 황갈색이던 원수 저류조의 바닷물이 지금은 연두색 비눗물처럼 변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로 용종공기 부상법, 영어 머릿글자를 따 다프라고도 불리는 공법 때문인데요.
물속에 미세 공기방울을 녹여 넣은 다음 방울로 하여금 부유물질을 위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방식이죠. 이 과정을 통해 저농도 부유고형물, 조류, 기름 등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기포에 난반사되는 빛으로 인해 물 색깔이 불투명하고 뿌옇게 보이게 되는데요. 물론 물속에 포함된 녹조류, 특수약품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불순물이 부력에 의해 떠오르고 나면 수면에서 작동 중인 스크레이퍼들이 나설 차례. 이들을 한쪽으로 밀어서 모은 다음 슬러지 배출조로 걷어내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그 폐수처장으로 이제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은 하부로 생산수 파이프를 통해서 전처리 시스템으로 이송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기포와 함께 수면이 요동칩니다. 거품 군락이 마치 육각형 벌집 구조를 연상케 하는 무늬를 만들어내며 출렁이죠. 그런데 특이한 건 물이 시커멓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뽀얀 연두빛이었던 바닷물. 두 번째 여과 단계인 이곳 전처리 시설에서 갑자기 왜 먹물처럼 변한 걸까요? 지금 보시는 건 중력식 다층 여과, 영어 머리 글자를 따 DMGF라고도 불리는 방식입니다. 앞선 용종공기부상법이 빗자루로 큼직한 쓰레기를 걷어내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는 수겹에 촘촘한 채로 입자성 물질을 100%에 가깝게 걸러냅니다. 자갈과 모래, 무연탄의 일종인 안트라사이트를 층층이 깔아 필터로 사용하는데요. 물을 높은 곳에서 유입시켜 중력에 의해 하부에 깔린 여과제를 통과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펌프 없이 위치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효율이 높으면서도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 앞서 물이 검고 거품이 일었던 이유는 아래에서 물을 위로 쏘아 올리는 여과제 세척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보통은 이렇게 초록빛 바닷물 색깔이랍니다. 바닷물이 중력시로 침강되면서 공급 사이에 바닷물 속에 있는 미세 입자들이 걸려서 제거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의 물 처리는 여기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공개하는 대사님의 해수담수화 시설의 핵심, 아로동입니다. 이곳에서 서해 바닷물은 마침내 순도 높은 생산수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작업자들이 바닥에 비치된 원통형 물체를 꼼꼼하게 검수합니다. 단면을 가까이에서 비추자 단박에 드러나는 그 정체, 바로 멤브레인이라고도 불리는 여과막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여과막들을 뱃셀이라는 압력 용기에 밀어넣어 채우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뱃셀 하나에는 8개의 여과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뱃셀 200개가 모여 거대한 거치대 하나를 구성하게 되죠. 이곳 아로동 내부 전체로 보면 도합 12개의 거치대가 공간을 메우고 있는 상황. 그리하여 최종적인 여과막 개수는 무려 13,548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막들을 거친 물을 대사님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하루 10만 톤씩 쏟아내게 되는데요. 하루에 사람이 쓸 수 있는 생활용수가 약 300리터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10만 톤은 여기 서산시하고 당진시 인구가 약 30만 정도 되거든요. 합쳐서 그 인구한테 1일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전처리와 전전처리 시설을 거친 물이 바닥 아래 대형 배관을 통해 이곳 아로동으로 보내집니다. 입자성 물질들은 대부분 제거되었지만 입자가 아닌 용존 물질, 즉 물에 녹아있는 것들은 그대로인 상태.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나트륨 이온, 염소 이온과 같은 염류가 대표적이죠. 이런 고농도 용존 물질의 처리수를 먼저 70바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각 뱃셀에 쏘아넣습니다. 70바는 수심 700m의 심해 수압과 같은 수준으로 사람은 물론 일반 물고기조차 생존할 수 없는 극고압 환경인데요. 이렇게 압력의 힘으로 물을 여과막에 밀어붙이면 물 분자만 통과하고 나머지 물질은 막혀 점점 농축되게 됩니다. 이온과 중금속, 유기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이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마침내 황토빛 서해 바닷물이 지금 보시는 무색의 투명한 물로 바뀌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삼투, 영어로는 리버스 오스모시스, 줄여서 RO라 불리는 기술. 설계상으로는 SWRO와 BWRO라 불리는 두 번의 역삼투 공정을 중복해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순수한 물이 생성되고 설비 가동에 따른 에너지 낭비도 수반되는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순도를 조정하기까지 합니다. 수질이 너무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매우 하이 퀄리티 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SWRO를 통과한 물의 10% 또는 20%를 BW를 거치지 않고 BW 생산수랑 섞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 아로동을 거친 생산수의 TDS, 즉 총 용존 고형물 값은 15.57mg/리터. 그런데 서산 앞바다를 통해 유입되었던 해수의 TDS는 얼마였을까요? 바로 35,630mg/리터. 용존 고형물이 무려 99.956%가 제거되었습니다. 먹는 물의 TDS 기준이 500mg/리터인 점을 감안하면 음용수보다도 32배 깨끗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 밀도와 여름에 집중되는 강우량 탓에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됩니다. 미래에는 공업용수 외에도 생활용수와 식수 등에서 해수 담수화 사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어마 공정만 추가하면 지금 저희 공업용수로 개발된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바로 식수로 전환이 가능할 수.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많은 노하우를 또 축적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경제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저희 회사가 또 많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까마득한 세월 동안 그저 나지막한 야산일 뿐이었던 이곳 부지. 하지만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최신 해수 담수화 기술 역량이 집약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전기, 환경, 토목 등 각 분야 최고 엔지니어들의 사투가 막을 올렸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결과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창의적인 기술이 다수 적용되었는데요. 원수저류조부터 전전처리, 전처리까지의 시설을 계단식 구조로 설계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력만으로 물이 각 공정을 순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전력 소비량이 큰 펌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위치 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삼은 거죠. 그렇게 계속된 4년간의 공사. 2025년 12월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 축구장 11개 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공업 단지에도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물이 부족해서 공업이 이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생산한 그런 용수들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GS 건설이 해수 담수화 현장을 큰 규모로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좀 자부심과 어떤 긍지가 느껴질 것으로. 기후변화와 수자원 오염 등으로 물 부족이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국내에선 첨단 산업의 공업용수 필요성으로 양질의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기술이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언급되는 이유인데요. 대산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본격 가동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물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말이죠. 그러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